처음 본 차가 집 앞에 왔다. 할아버지의 친구였다. 네가 누리구나. 네가 그렇게 똑똑하다면서. 제가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날마다 세미날 정도로 네 자랑을 한단다. 오늘 할아버지는 옛 국군 통합병원에서 열리는 사진 전시회에 친구랑 함께 가기로 했다고 했다.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준 분이라고도 했다. 내가 말일세, 부끄럽지만 살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505 보안부대의 취조실이었네. 살아남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네. 할아버지의 친구는 먼 산을 바라보는 듯 시선을 하늘에 두었다. 그래, 광주 민주화 운동이 끝나고도 자네도 정말 고생이 많았지. 할아버지의 친구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끝난 뒤 505 보안부대에 끌려가 고문을 받았다. 죽음의 행진에서 총에 맞아 다친 할아버지를 국군 통합병원으로 옮긴 분이 지금 할아버지의 친구였다. 그래도 이곳이 나에게 신뢰 같은 희망을 주었지. 할아버지는 친구랑 같이 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할아버지와 함께 올라간 통합병원의 모습은 일신형스러웠다. 가을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왠지 가을처럼 스산하게 느껴졌다. 할아버지의 지팡이를 짚은 손에 자꾸 힘이 들어갔다. 따각따각 지팡이 소리가 울렸다. 할아버지는 폐허라는 말을 자꾸 되뇌었다. 폐허다 폐허. 저곳에서 누구는 하늘로 갔고 누구는 살아서 죄인이 되었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몹시 슬프게 느껴졌다. 아빠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때 저희는 지옥에 있는 것 같았어요. 돌아오셔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살아 돌아왔지.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친구는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다고 했다. 난 밖에서 기다릴 테니 다녀오게. 할아버지 친구는 밖에 있는 나무 의자에 앉아서 먼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누리와 할아버지는 부서진 창 문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 창 너머에 무엇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누리는 할아버지 대신 용기를 냈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문을 여는 순간 작은 먼지들이 거미줄에 매달려 춤을 추고 있었다. 전시회를 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없네. 누구 없어요? 민주가 큰 소리로 묻는 순간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졌다. 수없이 많은 거미줄이 누리와 할아버지의 머리를 덮쳤다. 거미줄을 머리에서 뜯어내자 영화처럼 그날의 모습이 눈앞에 보였다. 할아버지가 기억이 난다는 듯이 말했다. 그래, 그날 우리는 거미줄에 걸린 벌레 같았지. 그물처럼 이어진 거미줄을 뜯어낼수록 더 엉겨붙었다. 침대를 두르고 있는 거미줄을 겨우 걷어내자 누워있는 청년의 모습이 보였다. 온몸이 상처 투성이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죽은 것 같았다. 누리는 너무 끔찍해서 고개를 돌렸다. 머리를 다친 이유가 듣지 못해서라고 했다. 할아버지가 옆에서 말했다. 5.18 민주화 운동 중에 이곳에서 가장 먼저 숨을 거둔 분이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청년이었단다. 딸의 돌을 맞아 축하하러 온 처남을 배웅 나갔다가 계엄군에게 걸린 거란다. 사실은 계엄군에 잡혔을 때 온몸으로 이야기를 했단다. 빌고 또 빌어도 계엄군은 그를 계엄군의 트럭 안으로 밀어넣었단다. 말을 못하니 저항한다고 생각한 것이. 자신들의 눈과 귀가 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단다. 그는 온몸으로 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들을 수 없었단다. 거미줄을 계속 떼어냈다. 거미줄 속에 한 사람의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의사에게 호소하고 있었다. 여기 있게 해주세요.
지금 다시 영창으로 가면 저는 살 수 없어요. 그때 빨간 눈을 가진 계엄군이 찾아왔다. 청년을 내놓으라고 총을 들이밀었다. 의사가 몹시 떨리는 목소리로 군인에게 말을 했다. 내버려 두면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다쳤어요. 가다가 죽을 건데. 군인은 침을 탁 뱉고는 다른 곳으로 갔다. 의사의 거짓말이 그 사람을 살렸다. 할아버지의 몸에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누리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슬며시 앞으로 걸어갔다. 의사가 할아버지를 보며 서 있었다. 어디서 뭘 하다가 이렇게 다친 거야? 의사가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다. 누리가 옆을 돌아보자 할아버지의 다리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조금만 견뎌요. 어둠이 깊으면 곧 새벽이 온다잖아요. 의사가 할아버지의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누리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 그때 낡은 문이 스르르 열렸다. 사진작가 선생님이 할아버지 친구와 함께 걱정스런 표정으로 서 있었다. 두 사람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우리를 기억해줘서 고맙소. 사진작가 선생님도 눈물을 흘렸다.